소소한 마을 뉴스 소마뉴 도봉 11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마뉴 도봉 MC 김선수입니다. 오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마을 소식과 행사 소식들을 전해드릴 도봉 소머즈 김미선입니다. 네, 도봉 소머즈? 네, 소머즈 아시죠? 네, 닉네임 조금 있다가 네. 옆에 계신 분 네. 들어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청에서 전하는 소식 중에서 구민들이 꼭 챙겨야 할 소식만 뽑아서 전해드릴 도봉 차도남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닉네임이 소머즈잖아요. 네. 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건지 좀 궁금해요.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봉 소머즈라고 소머즈는 다 아시죠? 네, 네. 도봉 소머즈라고 지은 이유는 저 옛날 저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외국 드라마에 나왔던 그 소머즈인데요. 도봉의 소식을 열린 귀로 디디디디디디 이런 것과 함께 네, 다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머즈인데 600만 불을 사내야 될 텐데 차도남이에요. 아하. 또 의미 또 네네. 알려주세요. 네. 차도남은 그 차가운 도시 남자라고 도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차가운 도봉구 남자. 도봉구 남자. 네. 차갑나요? 성격은 따뜻한데 네네. 서울 도봉구가 네네. 다른 구에 비해서 겨울에 훨씬 더 춥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차가운 도봉구 남자.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도 차도남으로 네.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소마뉴 도봉에서는 우리 닉네임으로 명칭을 불러드릴게요. 근데 소머즈가 네. 원더우먼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원더우먼 그렇죠. 할까요? 네. 혹시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났잖아요. 지난번 4월 말에 그때 한번 식사하면서 만났지만 그랬죠. 또 거의 한 2주 만에? 한 열흘? 2주 만에 만났잖아요. 네. 근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제가 도봉구청의 창사동 주민센터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기간이 6월 말로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 며칠인 거죠? 5월 13일. 저희 아들이 저 도봉구에서 열리는 풋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연습하는 데 따라가고 오늘 밤에도 연습에 갈 예정에 있습니다. 엄마로서 활동이라기보다는 엄마로서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막내 늦더니 힘듭니다. 네, 아유 진짜. 여기 옆에 계신 또 우리 이상호 선생님. 저는 올해 들어서 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다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했습니다. 또 홍보인가요? 깨알 홍보? 네. 이상호와 세상 읽기라고. 세상 읽기.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좀 시작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확 오르진 않더라고요. 구독수. 중요한 건 구독수와 좋아요가 눌러달라는 좀 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네네. 저희 소마뉴 도봉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같이 또 함께 또 방송을 또 즐길 수 있네요. 깨알같이 들어간 거죠. 의학 소식 아니었던가요? 제가 의학 소식 뭐 이런 거 전달해줄 그런 정보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채널 이름은 이상호와 세상 읽기인데 그 안에 이제 생활의 지혜나 영화 읽기, 한 번 좋아요 눌러드려요. 이런 것들이 책 읽기까지 책도 읽으시나 보죠? 요즘 가끔 오가면서. 저는 근황이 저도 되게 한가해요, 솔직히. 그래서 우아하게 꽃놀이 집에서 반려식물 키우고 그다음에 요 앞에 꽃도 제가 만들어서 두 분께 또 이제 오늘 첫 방송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물 겸 이렇게 저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에 막 꽂았어요. 들어올 때 너무 화사해가지고 꽃이 2개가 있어서 여기 무슨 뉴스 데스크도 아니고 여기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도 원래 이게 스튜디오에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직접 준비해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예쁘네요.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린다는 아부입니다. 아부. 그동안 저희 소마뉴 도봉이 지역 현장에서 이제 탐방이나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방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스튜디오 참 멋지죠? 여기는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 안에 있는 미디어실인데요. 저희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이곳에 공유 사무실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에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1층에 로비부터 그쵸. 시작해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너무.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50즈음에. 저희는 50인데 아직 50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번 주 우리 동네 소식이라고 우리 동네 핫한 소식이나 혹시 좀 이렇게 동네가 또 좀 어떤 근황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근황이 있는지요? 제가 아까 집은 이제 뭐 부득이 양주까지 들어갔지만 제가 줄곧 활동했던 곳은 쌍문동이고 지금 이제 근거지도 쌍문동인데 가장 이 핫한 소식은 제 차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까 유튜브 채널 개설에 이어서 새 차가는 평생 처음 제가 타보는 거여서. 새 차를 그 당시 저희가 그 전에는 다 중고차였나요? 중고차 뭐 친구가 주던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얻어 타고 그러다가 이번에 장모님께서 한 대 이렇게 현찰로 사주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잘하셔야 되겠다. 하게 됐습니다. 깨알 자랑인데요. 여태까지 영어 차막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저희랑 같이 활동한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총각 혼자 솔로로만 계시다가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신부님이 완전 너무 선녀 같고 그런데다가 또 오늘 보니까 또 장모님께서 또 자동차까지 새 거를 뽑아주시고 이제 노총각들도 뭐 준비만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몇몇 이렇게 떠오르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삼김 시대 같이 또 김씨가 또 있잖아요. 또 거기에 늦은 나이에 갔더니 집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생기고 이러니까 몸만 가셨나요? 저 너무 이렇게 장가 못 간다고 이 쌍문동 꽃동네 또 총각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저처럼 차를 꽃동네 저희 총각님께서 이 방송을 또 보셔야 되는데 배 아파하시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소머즈님은 또 동네 소식. 제가 이제 소머즈라는 별칭을 또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길을 열고 도봉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가 오늘부로 해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들,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계속 매월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따가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지역에 보니까 아까 제가 꽃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창동에 5월 2일 날 초안산 생태공원이 또 그 가드닝 센터 있잖아요. 초안산 가드닝 센터가 개관했다는 소식.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막 들어갔는데 보니까 요즘은 신청한 데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았는데 보니까 서울시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있다 보니까 뭐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신청하는 거를 해봤는데 하면 서울시 공공 예약 서비스라는 그런 홈페이지로 링크가 가서 거기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제 거기서 대관 신청도 거기서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서울시나 각 그 서울시 자치구별로 모든 자치구들이 다 하는 거를 클릭만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 공공 예약 서비스 검색하셔서 한번 서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딱 링크를 가면 바로 이게 내가 필요한 그 도봉구 거가 딱 들어가서 그게 좀 편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거 아닌데 해서 돌다 보니까 또 이것도 괜찮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까지도 볼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안산 공원에 새로 생긴 게 가드닝 센터? 네, 가드닝 센터. 요거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초안산 가드닝 센터. 아까 가드닝, 가드닝 센터.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희 또 소식이 하나 있다면 이것과 함께 저희 요즘 도봉구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GTX
C 노선 도봉 그렇죠. 구간이 네. 저희 지하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2021년 9월부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던 일이 드디어 정말 그 관과 또 주민들과 함께 다 이뤄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다행이죠. 네네. 네. 더욱 다행인 것은 그 GTX-C가 이제 이 도봉구를 지나서 덕정, 양주 덕정까지 가더라고요. 집이 또 그러니까 집 앞에까지 바로. 그거 타고 다니시겠네요. 나중에 군대는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네. 그 예전에 보면 이 GTX랑 또 같은 걸로 SRT라고 해서 수서에서 그렇죠. 끊기는 그 노선이 아마 같이 여기까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 조금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마뉴 도봉의 첫 번째 메인 코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차도남 이상호 선생님께서 시작하실까요? 네. 여러분 도봉구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시나요? 많이들 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요즘 구청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좀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깨알같이 많은 정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게 꼭 필요한 정보 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나 혜택들을 잘 선별해서 필요한 것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전해드릴 텐데요. 요것만 잘 챙기셔도 손해보시는 일이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래. 네. 한번 소식 그러면 전해주세요. 네. 꼭 챙기라면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첫 방송에서 지금 막 떨리신 거죠? 네. 최근에 이 따끈따끈한 소식으로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도봉구에 처음 생긴 거죠? 그간에 이제 도봉구에 없다가 없었죠. 네네. 이게 원래 이제 성북구에 있었는데 서울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관할하는 지역은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됩니다. 도봉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쌍문 3동에 지난주에 바로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에. 따끈따끈하네요. 지난주에 이전식을 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요즘 뭐 아동학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이 학대받는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좀 보호하고 또 이 가족들을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치료한다든지 이런 이 아동복지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나요? 그렇죠. 들어가면 지금 홈페이지 주소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성북구에 있었다가 지난주에 도봉구로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는 아직까지 성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북으로.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우기는 어렵지만 서울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들여다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학대받는 아동들을 물론 이 신고는 112에 바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웃에 학대받는 아동이나 가정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시민분들, 주민분들 뭐 이렇게 신고로 그런 아동 학대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아동들이 그런 신고로 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건 정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이전식에 참석하면서 그 안에 이제 내부 시설을 이제 좀 둘러다 봤는데 상담실이 꾸려져 있고 놀이치료실, 놀이치료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는 학대받는 아동이 그렇게 잘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우리 구에도 이제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쌍문역이면 몇 번 출구로? 3번 출구죠. 3번 출구. 또 우리 차도냐님 사무실 쪽 그렇죠. 근처네요. 바로 그 뒷골목.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시장 안쪽 사무실까지 또 깨알 홍보를 또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지난 모임 때 우리가 그 삼겹살역 맞아요. 삼겹살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을 앞두고 삼겹살역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건. 쌍문동의 삼겹살역. 그렇죠. 그게 원래 그 쌍도 식당이었다가 올
지난 겨울에 네네. 삼겹살역으로 이제 바꿨는데 제가 그 삼겹살역 홍보 풍선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홍보하셨군요. 또. 네, 홍보를 해드렸어요.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네네. 짧은 시간 안에 뭐 1,500여 명이 벌써 봤더라고요. 우리 차도남이 홍보를 되게 잘하세요. 예. 생각 외로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쌍문역만 있는 게 아니라 쌍문역 근처에 삼겹살역이 있다. 쌍문역도. 네네.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장님이 나중에 이 방송 보시고 네네. 서비스 삼겹살 다음에 갈 때 네. 챙겨주시면. 네, 그때도 많이 먹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또. 맞아요. 네. 네. 그 생삼겹살이 비싼데, 네. 그 냉동 삼겹살. 그것도 요즘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가성비가 네, 좋았던. 네, 맞아요. 그때 감독님이 쏘셨나요? 아니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네. 네, 방송국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아이템 2가 있는데 또 네. 어떤 소식이죠? 네, 잠깐 따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네. 올해가 이제 도봉구 출범 50주년이 네, 되는 맞습니다. 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거를 많이 좀 띄고 있는데 네. 50주년을 맞아서 도봉구 사진 영상 네, 공모전을 네. 공모전. 네.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의 50년을 담은 사진이거나 아니면 네네. 도봉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전 사진이나 영상을 네. 26일까지 네. 보내주시면 5월 26일까지.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공모 중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상금이 대상은 한 명, 한 명. 100만 원. 네, 100만 원. 오. 네. 최우수상 각 3명은 네. 50만 원, 우수상 각 5명에게 20만 원씩, 네. 장려상은 15명 5만 원 이렇게 네네. 드린다고 하네요. 네. 조금 약한 것 같아. 약한 건가요? 상금이. 더 세야 되나? 이걸 보고 나서 그랬던 생각은. 우리 차도님도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으니까 사진이나 그쵸. 네. 공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그쵸. 또 네네. 감독님 지도 편단화에 저희가 복지 우리 도봉구 수준이 아니고 서울시 네네. 복지재단 대상 공모전에서 받았잖아요. 대상을 받은 적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때 음악 출연도 직접 하시고 네네네. 음악도 넣으시고 네네. 그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대상이 100만 원이니까 세월이. 이러면은 선수들이 안 끼고 네.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많은 네네. 분들이 또 응모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뭐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또 안내가 또 그렇죠. 있으니까 접수하는 방법까지도 네네.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지난 10여 년 전 공모전 이후로 제가 이게 도봉구 사진 영상 공모전은 네네. 해마다 있었어요, 거의. 네, 있었어요. 네. 지난해는 가을에 있었는데 네네. 올해는 50주년을 맞아서 네. 이제 봄에 네. 좀 하시는 것 같고 아마 7월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맞아요. 네. 봄에 당겨서 하는 것 같고 제가 지난해에도 사진을 한 장 내봤는데 몇 네네. 장 안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주제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기획 네. 의도. 네, 기획 의도를. 그래서 올해는 특히 네. 출범 50년이기 때문에 네. 옛 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그렇죠. 도봉구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네네. 이런 것들을 냈을 때 네네. 선정이 될 확률이 높지 그쵸. 않을까. 왜냐하면 네. 아까 보니까 포스터를 보니까 1973년부터 해서 그 기간부터 그쵸. 예, 예. 73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도봉구에 그렇죠. 태어나셨다. 예, 예. 노는 그 장소들, 집, 네. 분위기, 뭐 동네, 골목 그쵸.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다시 찍어서 제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또 특별히 또 50주년 네. 축제 기념 또 위원으로 그렇죠. 네, 아유, 이촉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네. 마구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유, 사실 큰일을 맞추셨네요. 네. 제가 사실은 네네. 73년생이에요. 도봉구에 태어나셨죠? 네, 도봉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홍보위원이시네. 그래가지고 꼭 하셔야겠네. 네, 도봉구에서 살아서 했는데 사진 없나요? 그래서 제가 살던 사진이 네네, 골목. 그게 가면 완전 그게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찍어서 사진이 다시 완전- 찍어서 막 내세요. 한번 앨범에 있는 찾아봐야겠어요. 흑백 사진이 그러니까 스캐닝 해가지고 스캔 받아서 바로 찾아봐야겠어요. 당첨되실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옛날 사진을 또 다시 잘 정교하게 찍어도 그 사진이 괜찮더라고요. 네. 인화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네. 한 5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네네. 그 창 이동
차기동에서 차기동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상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까 상금이 너무 약해서 수진작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사진이 왔냐면 우리 동네 시장에서 올해 20년 이상 그 장사를 하시는 닭집 언니가 우이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이천이 같기는 한데 젊었을 때 닭집 언니네? 이런 느낌? 사람들이 사진들을 많이 그때 당시에 내주셨는데 우이천을 전경을 보다는 인물 위주의 사진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게 우이천인가? 내지는 뭐 그런 게 조금 갸우뚱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서 아마 저도 앨범을 찾아보면 사진은 많이 있겠지만 이게 도봉구인가?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추억, 과거에 또 기록이 될 수 있고 아카이빙 될 수 있어서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1973년생 도봉구와 이 생일이 같은 주민들에게 무슨 7월 1일. 프리미엄이라던가 대표 주민으로 이렇게 모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봤어요. 봤는데 7월 1일 날이 도봉구가 개청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생. 제가 5월 달로 되어 조금만 있어서 늦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튼 5월 달로 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요거는 못하는 걸 홍보대사 못하는 걸로. 그래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도봉구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적을 옮기지 않고 계속 여태가 결혼해서 또 도봉구로 이사 가서 5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 자격은 제가 충분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되고 7월 1일 개청과 또 상관이 없어서 그래도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이면 거의 뭐 부총장급이신데 홍보대사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다음 이제 또 아이템 소식도. 다음 소식은 이제 구민회관에서 이제 전염병 유행도 끝나고 그래서 이 도봉극장이라고 하는 구민들이 이제 무료로 가서 보실 수 있는 공연들이 매주 이렇게 매주요? 열립니다.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목요일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달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첫째 주에는 구민들 중에 예술 동아리 운영하시는 분들 그 팀들이 공연을 하고요. 벨리 댄스나 뭐 이런 것들 팀이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영화 테라피.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그 영어 지도도 겸하고 있었어가지고. 예전에 차막에서 영어 강사님으로 또 활동을 하셨어서. 지금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그 고등학생 개인 과외 지도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 발음에 조금 민감한데 이런 것들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영화에 대한 이제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영화 감상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제 둘째 주 공연이고요. 옛날에 이거 혹시 영화 그 뭐죠? 차도담에서 한 적 있었잖아요. 인기 이게 방송. 아직도 또 이 그 박 감독님과 함께 했던 그렇죠. 안 불러주시나요? 차도남의 그거 제목이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10여 년 전 초창기 이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되게 높았던 걸로 조회수가 상당해요. 그거를 보다는 재밌을지는 이 구민회관 강연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싸시는 것 같아요.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깨알홍보를 하시네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청년들이 인디밴드나 뭐 뮤지컬 하는 친구들이나 뭐 밴드, 댄스팀, 청년들, 풋풋한 청년들의 공연을 셋째 주에 보실 수 있고 넷째 주에는 이제 전문가인 예술인분들 그래서 트롯이나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달 이렇게 풍성한 공연들을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예술의 전당이나 우리 가까운 구민회관에서 직접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도 그 안에 실내를 좀 잘, 좀 정말 좀 리모델링을 좀 안에
바깥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좀 잘해놓으면 그렇죠. 예술회관 같이 좀 멋있게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아, 구민회관 최근에 개관하고서 1층 그 옛날 예식장 같은 데 계속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예식장이 없어지고 뭐 편지문학관이 생겼다고 그때 그때 간 것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구민회관은.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미리 예약을 하면 좋은데 카카오톡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화도봉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또 삼아가지고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예약을 뭐 깜빡하고 못했다고 해도 그렇죠. 현장에 다 들어갈 가서도 수 있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봉 구민을 위한 특별한 무대이기 때문에 도봉 구민들은 가셔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고 있나요? 네.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송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요게 이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봉구 보건소에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동 14개 동 그쵸. 주민센터에서 아마 그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안심센터. 도봉구 보건소와 치매 안심센터에서 14개 동을 순차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다음 주부터 방학 2동을 시작으로 8월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인 8월까지 창삼동까지 해서 매주 이렇게 주민센터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서 이제 미리 찾아가면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보실 수 60세 있습니다. 이상. 저희도 이제 곧 이제 60세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끼어드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게 치매 조기 검진 대상이 만 60세 이상이에요. 이걸 보고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막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희가 빨리 갈 것 같아요. 치매 검사를 이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여 년밖에 안 남았구나. 슬픈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좀 미루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것도 하면 어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소개는 해드립니다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직은 저희 50 플러스, 그러니까 50대가 되니까 이 말도 제가 지금 진행을 하지만 할 말을 잠깐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참 이게 뇌가 노화가 된다는 게 참 슬프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월이 그리고 이렇게 빠르다는 게 참. 10년만 젊었어도 날아다닐 텐데. 아무튼 60세 이상 되시는 도봉구민께서는 요 조기 검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이 좀 보니까 많이 있네요. 보니까 도봉구 소식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메인 코너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들의 소식과 행사를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우리 김미선 쌤, 소모즈 님께서 전해주시죠. 마을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많이 코로나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환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활동들이 많이 줄었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게 프리마켓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줍깅 이라는 그런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주민들이 쉽게 접근 나가는 거를 나가서 같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평선 프리마켓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것은 지평선이라는 주공 10부단지 내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매월 프리마켓을 하려고 요번 달부터 준비 중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날 준비 중에 있고요. 지평선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아파트의 지하에 있었던 그냥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아마 서울시에서 공간을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이제 만들었던 공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얀버밍 뭐 이래가지고 신도봉 중학교 옆에 가면 나무에 겨울에 이렇게 양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뜨개 예쁘게 같은 거. 뜨개
해놓은 것도 있고 뭐 뜨개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던 그 양지숙 선생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단체고요. 네. 이분이 올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 마켓 상점이라는 그런 그 자원 선순환 관련된 그런 그 환경에 관련된 네, 환경 자원 선순환 그런 걸로 이분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뜨개나 이런 걸 이용해서 했던 모양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포장을 이제 그런 비닐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아마 마켓을 네, 이런 마켓 그런 상점을 예,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안녕상점이라고 하는 예, 두 군데가 네, 서울시에서 인증한 제로 마켓이더라고요. 제로 마켓. 네, 그거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제로 마켓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네, 19단지 네. 커뮤니티 공간에서 프리마켓을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프리마켓. 그 프리마켓. 네. 프리마켓. 예. 이게 프리마켓? 다시 한번 여기서 프리마켓이 FREE 그 프리마켓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는 플리마켓이라 그래서 벼룩시장. 맞아요. 그 약간 플리라고도 썼었는데 그게 이제 벼룩시장 중고 제품이냐 아니면 또 이제 그 프리한 무슨 마켓이냐 뭐 그런 명칭이 있었죠. 일단은 여기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공예 제품도 있고 중고도 있고 다 짬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리도 될 수 있고 프리도 될 수 있고 되겠네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어 선생님이라서 영어 선생님이라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있고 아니 궁금해서 네네 미리 여쭤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프리마켓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방예리 방랑장이라고 해서 방예리에서 이제 요 프리마켓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죠? 방예리가? 방학천. 네, 방학 사계공원 옆에 있는 흐르는 방학천 거기에 보시면 예전에 201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거기에 예전에 2017년이네요. 그때 그 옆에 뭐 찻집, 오전 차, 뭐 밤 양주 뭐 이런 식으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유흥업소 있잖아요. 유흥업소들이 즐비했던 맥주 양주 방학천 맞습니다. 그런 방학천에 거기를 주민들이 환경에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 좋지 않다 해서 거기 주민들의 요구에 이제 그 구청과 이렇게 협치를 해가지고 방학천 내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던 도시 그런 재생을 그런 데였는데요. 거기에 있던 분들이 작가들이 그 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 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술가 30명과 작가들과 그 예술가들 30명이 같이 공모를 통해서 여기 또 운영위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프리 마켓도 하고 우리 잘 못하고 중고는 아니고 그거는 프리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중고는 아니고 작가들이 만든 수공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요. 바리칸토. 같은 그런 훌륭한 청년 예술가들이 거기서 공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5월 5일 어린이날 즈음 전에 이제 기획을 했었었는데 비가 와서 부득이 거기는 취소를 해서 했고 지금 5월 20일 날로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해서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5월 20일 날이죠? 매월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는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다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봉구에 계시는 예술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공모를 통해서 내년 6월 달 거는 아마 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이번 5월 20일 날 가셔가지고 여기에 참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그쪽 주최 측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랑장 여러분도 많이 가시면 모처럼 좋은 일 될 것 같습니다. 방예리, 그러니까 방예리가 방학천 예술
예술인들의 거리. 예술인들의 거리. 예술인 거리. 네. 이름 잘 졌네요. 네네네. 방예리. 네. 방랑장도 좀. 아까 말씀하신 안녕상점도 이 근처에 있었던 네, 맞습니다. 네네. 거의 위쪽에 상류라고 해야 되나요? 상류에 안녕상점도 있고요. 방학천 상류. 거기,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뭐 수유화계 도자기나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바리칸토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술가들이 거기에 밀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조진경 선생님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또 아이템 소식. 네, 그 다음에 또 프리마켓 하나는 또 봄날 프리마켓인데요. 많이 그거는 하네요. 지금 그게 안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오전까지는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봄날 프리마켓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이 지금 계속 올해까지 3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아주 짧은 건물 하나 앞에다가 이렇게 자판을 벌려놓고 지역이 어디죠? 그러면? 거기가 방학 1동 도봉 홈플러스 맞은편 거기가 방학 1동. 네네네 방학 1동 네네네네 거기 그 뒷길에 있고요. 네 거기에서 가시면 되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계신 거기 나와 있던 프리마켓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왔다 겠다 했던 때여가지고 같이 거기 밑에 지하에 공간도 봄날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수제비도 끓여 드시면서 또 오랜만에 한 달간 지냈던 지역 소식들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뭐 5월 27일 토요일 날 그러면 개최가 되겠네요? 네네 이번 주는 27일 토요일입니다. 네. 또 아이템 소식도 진짜 프리마켓 많이 하네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있네요. 네, 이렇게 3개 정도는 제가 수집을 해봤고 만약에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안녕상점은 쌍문 3동에서 지난해 탐방을 한번 갔었어요. 쌍문 3동에서요? 대표님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잘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 영상이 또 쌍문 3동 주민자치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요? 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처음 생겼을 때 소마뉴 도봉에서 여름에 그냥 가서 촬영하셨구나. 그 에피소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막 촬영하고 막 그때 이제 막 혼자서 이제 인터뷰 같이 다 했었거든요. 브이로그처럼. 그러다가 거기서 구입한 거를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차 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막 구입한 거. 거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다시 갔어요. 차 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서 와 역시 도봉은 역시 정이 넘치고 정말 곳에 CCTV가 있으니까 못 가져가는 남의 물건에 거죠. 손대지 않는.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대로 거기 저는 없어질 줄 알고 당연히 가져갔겠지 하고 그냥 가지 말까 더운데 근데 그대로 있어서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저도 그날 촬영 마치고 점퍼를 위 웃옷을 그 안에 놓고 갔어요. 놓고 왔어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친절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길거리에다 버리고 와가지고. 그 동네가 되게 양심적인 동네인가 봐요, 그죠? 잠깐 오버랩이 되는 게 아까 도봉 치매 안심 검진 그거 약간 하면서 내가 지금 한 10년 후에 가야 되나 약간 두고 오는 거 깜빡깜빡. 아까 그 청년 공연팀 이러실 때 그런 제가 거죠. 이거 포스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였어요. 치매 예방은 63년 뭐 60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고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지금 이번 알려드릴 소식은 창일동 자원봉사 캠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일동 자원봉사 캠프는 도봉구에서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에도 작년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1년 6개월 이상을 매달 한 달에 2번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10시, 11시, 12시 반까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매번 줍깅을 하세요. 제가 여기에 한 5번 정도 참석을 같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창일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일동 모이는 거는 창일동 주민센터에서 모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요즘에는 창일동 그 초안산 텃밭 있는 위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이신데요. 근데 거기서 왜 모이시냐 했더니 창일동 그 자원봉사 캠프에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주민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줍깅을 하다 보니 이제 공간 문을 열어주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해서 그 관리사무소에 비어있는 공간을 살짝
주민들한테 또 오픈할 네, 수 오픈을 저 주민센터에서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모여서 도봉 창일동 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창일동만 가는 게 아니라 쌍문동, 쌍문 3동 쪽으로 넘어가서 쌍문 3동 쪽으로도 가고요. 또 창동역 쪽으로도 가서 창 5동이나 4동 쪽으로도 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데다가 여기 캠프장님이 발이 마당발이셔가지고 창일동 캠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도봉동에서도 막 가서 같이 저기는 막 하시더라고요. 구의원들 네, 맞아요.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와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 포함한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의 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명소, 맛집, 네트워킹 맛집 정도로 14개 동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청소하는 동이 창일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해등로 그 단체인가요? 그 두호균 선생님인데도 계속 매주 뭐 토요일마다 동네에 이렇게 주킹하는 거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하는 데가 맞습니다. 창일동인 것 같아요. 창일동 그 두호균 선생님이 하시는 그 캠프는 해등로 캠프 거기는 이제 청소년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소년들과 함께 굉장히 20-30명 이상 모아서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다 가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지역을 또 깨끗하게.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꾸준히 주우시는 분들이 있던데. 도건수인가 뭐 이렇게 도봉구 뭐 건강 걷기? 건강 제대로 수다. 모르시면 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는 보건소에서 지금 요즘에 도봉 걷기 마을 걷기 지도사, 건강 걷기 지도사라는 양성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수하신 분들이 그거 자주 걸으면서 아마 그 네트워킹이 아마 그게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그거를 또 양성 과정을 못 뽑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기예요. 건강 걷기? 2급 자격증이 1기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평소 걷는 거하고는? 그냥 뭐 만보 걷기처럼 이렇게 평상시에도 걷기가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걷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자세 교정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창일동에서 아까 쌍문 3동까지 주우러 오신다는데 그러면은 쌍문 3동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할 일이 없겠네요. 또 왜 싸붙이는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 저희도 한번 줍킹 저도 해봤는데 같이 연합해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날짜를 정은. 또 저희 방송 보면 또 열심히 또 붐을 일으키겠죠. 14개 동에서. 그렇죠. 경쟁적으로 서로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또 다른 소식. 다음 소식은 서울 동북 여성 민우회 소식입니다. 거기에서 서울 동북 여성 민우회는 도봉구에서 되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단체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올해 현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벌써 5기라고 한 거 보니까 코로나 시점에서도 됐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지금 신청을 하시면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가 아니고 이거는 교육 과정을 좀 30만 원이네요. 30만 원이고요. 만약에 동북 여성 돈 내고 30만 원. 상담원 자비 부담입니다. 나중에 이게 취업도 아마 취업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만약에 민우회 회원이면 10%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3인 이상이 함께 등록해도 된다고 하니까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소식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아니 지역 소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지막 2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도봉구의 민우회 도봉구에 이제 또 유명한 오래된 그런 행복중심 생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복중심 되살림 장터라는 게 5월 17일 수요일 날 다음 주인데요. 열리게 됩니다. 되살림 장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쓰던 것들을
이제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하는 건데요. 벼룩시장 장터랑 비슷해요. 네네네. 벼룩시장. 네. 단어해주시죠. 네. 영어에 갑자기 약해집니다. 소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5월 17일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아니 진짜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 FL 맞아요. 맞아요. 벼룩시장. 네, 맞습니다. 풀리냐 뭐 그쵸. 이렇게 해서 풀이냐 뭐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이제 신청을 생국중심 생협에다가 하루 전인 5월 16일까지 이제 뭐를 팔겠다고 방학 매장에다 연락을 하시면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집에 뭐 쓸만한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 아, 또. 요거 지루하셨군요. 예. 이거 어저께 올랐어요? 어저께 제가 찾은 소식인데요. 방송분량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전국 노래자랑 드디어 네, 도봉구에 요즘에 SNS 보다 보면 뭐 성북구도 이제 노래자랑을 했고 이랬는데 막 그렇게 그런 여러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봉구는 올 때가 됐는데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네. 6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달학원 체육공원에서 축구장에서 이제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접수까지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심은 언제죠? 예심은 접수 기간이 먼저 있고요.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예, 접수를 받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예심 받은 걸로 아마 될 것 같네요. 지금 여기 공지에서는 예심이 6월 8일로 나와 있는데요. 네네. 네. 6월 8일로 되어 있네요. 네. 접수는 6월 2일까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심은 8일 날 있고 본심은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소마녀 도봉에서 한번 팀 짜서 급조해서 우리 가수 있잖아요. 차도나. 사칭총각. 제가 또 그쵸. 래퍼잖아요. 한때 래퍼로. 저희는 백댄서. 네네. 백댄서 됩니다. 한번 우리 예심을 한번 나가서 뒤집어 놓을까요? 심지어 제가 지난해 제 결혼식에 랩을 해가지고. 랩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무조건 인기상 될 것 같은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찾아봐야겠네요. 참고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나오고 뭐 싶으신 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 노래자랑 하면 또 이게 보면 저희 또 우리 구청장님이 또 노래를 또 젊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도 또 이거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인기상 노리려고. 구청장님 또 인사하러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응원을 가야 되겠네요. 저희 또 한번 예전에 송혜 선생님이 계실 때도 한번 저희 도봉구에서 했었어요. 2018년도에 저기 그러니까. 창동에 그 거기가 체육시설 있는 데서 네네. 지금 현재 청소년 거기서 한번 지금 아레나 자리죠. 아레나 거기서 그때는 제가 한참 육아에 힘들 때라 육아 힘들 때라서 너무 힘들 때라 그때도 한번 왔었어요, 진짜. 육아 2018년에요? 그럼요. 큰애가 지금 대학생들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늦둥이 아까 큰애들은 이제 나갔고요. 독립했고 막내 초등학생 6학년 이번 주에 풋살 대회 갑니다. FC 현. 맞아. 저희 방송은 사신 방송인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소식 마무리한 거죠?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네요. 저는 마을이 다 조용히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프리마켓이며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마을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여러분들의 또 발빠르게 또 귀, 또 발, 차도남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소한 마을 뉴스 소마뉴 도봉에서는요. 동네 주민들의 행사나 소식, 소상공인들의 행사 소식을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무료네요? 네, 무료입니다. 좋네요. 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첫 회 진행해 봤는데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방송을 거의 쉬다가 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저도 좀 약간 좀 당황스럽고 떨리고 막 지금 그러세요? 멘붕이 좀 약간 왔었거든요. 두 분 어떠셨는지. 저는 자기 자랑을 좀 늘어났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번에도 줄이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알아서 편집하시겠죠. 그렇죠. 네. 오늘 편집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 동네 살아가면서 네네, 오늘 또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 이렇게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네네. 이렇게 막 맨날 뉴스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스트레스만 쌓이고 쟤 또 왜 그래? 이런 것들 많은데 이제 동네 소식들 이렇게 쭉 소소한 것들을 좀 나눠보니까 우리 동네가 아직도 좀 아직이래. 살만하구나. 도봉구는 살만하다. 살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이 동네 살이 마을 살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소모지님. 네. 요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소식을 전할 게 있을까 조금 고민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침체됐고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활동을 다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찾아보니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참 열심히 막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몰랐던 전화했더니 여기 있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해봐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소식에는 전달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오늘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다음에는 또 이제 소식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이게 셋이서 처음 방송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상훈 선생님도 방송해보고 우리 김민선 선생님하고도 방송을 해봤지만, 소모죠. 네, 지금 이 조합이 참 어떤 조합인지 되게 궁금해져요.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지. 괜찮네요. 낯설지 않네요. 낯설지 않나요? 저희도 첫 회에서 좀 많이 어색하고 좀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방송이 또 진행을 했지만요. 점점 또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 너무 또 우리가 웃기려고 또 하다 보면 많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차도남도 재밌었어요. 앞으로 또 이제 2주 후에 저희가 또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좀 더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또 우리 소마뉴 도봉 시청자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어색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